사람들은 차례로 막 개항하고 있는데 이렇게 척화를 외치고 있는 흥선대원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뭐 묘를 파헤치고 책을 가져가고 또 길을 빼앗아가고 또 인명을 살상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아 이게 정말 그 금수와도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.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심정적인 행동을 그냥 하는 건 일반 백성이라면 네네. 지도자는 그러면 사실 안 되잖아요. 근데 전 척하비의 내용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게 정말 이건 뭐 아니면 도고 뚝배기 놀리고 내 뜻을 따르지 않는 한 다 틀렸다라고 나온다라는 건 이건 정치가의 덕목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글쎄요. 근데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통상은 반드시 불평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. 일단 이미 청과 일본의 그런 경우를 당한 거 아닙니까? 저는 또 저 대원군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또 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. 특히 저도 어디서 그 신미양요에 대해서 보니까 저게 포로가 되기보다는 뭐 스스로 목을 찌르기도 하고 바다로 뭐 뛰어들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게 다 이 아까 순서를 보니까 오페르트 도걸 다음에 신미양요 순서잖아요. 그 묘를 막 파헤치고 아 서양인들은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막 저항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이미 대원군 집권하기 20-30년 전에 중국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알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서양 열강들이 중국을 침탈하는 걸 보고 일본 침탈하는 것도 본 상태에서 또 러시아 사람들도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속에서 계속 뭔가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본인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주도면밀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잖아요.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납득이 약간 안 돼요. 당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? 백성들의 대부분은 아마 강경책 그리고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심 작가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현실을 지도자라면 물론 강하게 대처할 때는 대처하다가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죠.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온 외세가 갖고 있는 속성이 너무 지나치게 침략적이고 무장한 상태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너럴 셔먼호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종의 무장 상선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배는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이 잘 되면 상선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해적선이 되는 네.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가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한